안녕하세요. 좀 늦은 박사과정원입니다. 오늘은 논문 읽는 법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음, 이제 논문을 읽으려고 이제 여러 편을 이렇게 고르시면 일단 처음엔 초록을 읽겠죠. 초록을 쭉 읽어보고 내가 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먼저 하실 수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논문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자가 어떤 분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요. 이분의 뭐 관심 분야라든지, 그 다음에 이분의 소속이라든지, 뭐 소속이 뭐 어느 대학에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뭐 만약에 그 뭐 교수님이나 대학원생이라면 어떤 연구실에 있는지, 예, 그러니까 그분이 썼던 어떤 분야와 그분이 소속된 분야와의 일치도를 보는 거죠. 그리고 그분의 관심 영역이 뭔지, 예, 그런 거 보고, 그리고 조금 시간이 있을 때는 그분이 어떤 논문을 이전에 썼었나도 한 번씩 확인할 때도 있어요. 네, 이제 이분이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본격적으로 읽을 때는 이분이 이 논문에서 저자가 하고자 하는 연구 내용이 뭔지를 확인을 해요. 그리고 이제 그 쭉 이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쭉 확인을 하고 이제 결론에 이 사람이 이제 쓴 내용을 보고 처음에 이 사람이 제시했던 그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 결론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금 확인을 해요. 네, 어떨 때 보면 이렇게 논문을 그냥 쭉 이렇게 읽다 보면 그냥 순서대로만 읽다 보면 처음엔 분명히 이 사람이 A, B, C를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결론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빠졌거나 아니면 그게 본인이 처음에 하기로 했던 것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이분이 하려고 했던 연구 내용이 뭐였는지를 보고 마지막에 결론에도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이 되어 있는지를 네, 확인을 합니다. 그리고 결론에서 보면 그 재현 부분을 좀 유심히 보는 편인데요.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재현을 이렇게 꼼꼼히 보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시사점에서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거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셔서 저도 연구의 한계와 재현을 좀 꼼꼼히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. 그 연구의 한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좀 어떤 분들은 본인이 한 연구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제 부족한 부분이라기보단 그 한 편의 논문이라는 게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거든요. 그 분량의 한계라든지 그 연구의 어떤 시간이라든지 들일 수 있는 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어느 일정 부분만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. 그게 연구의 범위거든요. 그래서 이번 연구에는 요만큼을 다루었는데 이제 그것으로 인한 한계인 거죠.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한계인 거죠. 그래서 그런 연구의 한계와 향후의 시사점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제가 어떤 연구의 힌트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논문을 찾아보면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결론 부분도 좀 유심히 보는 편이에요. 그리고 처음 이 논문을 선택할 때 내가 이 논문을 보는 이유가 있잖아요. 어떤 부분을 찾기 위해서, 어떤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, 아니면 어떤 이론적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조금 기록을 해요. 논문에 뭐 처음 표지에 쓰거나 아니면은 뭐 연구 노트 같은데 내가 이 논문을 뭐 때문에 본다 이거를 좀 체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논문을 쫙 다 읽고 난 다음에 논문 한 편 잘 읽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그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죠. 음, 가끔은 좀 이거 되게 좋은 논문일 것 같은데 읽어봤을 때 별로 좀 실망스러울 때도 있거든요. 좀 아닌 논문도 있어요. 이런 경우에서도 배울 점이 있는데
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뭐가 빠졌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을 기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 사람이 내용은 뭐 썩 좀 그렇게 딱 훌륭하진 않지만 이런 형식적인 면에서는 나한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어, 아, 내가 논문을 쓸 때는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계기가 되실 수도 있어요. 막상 본인이 글을 뭐 한 몇 페이지를 쓰다 보면 그 글 쓰는데 집중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기가 쉽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논문들을 보는 이렇게 평가하는 눈을 가지면 그거의 기준으로 해서 제 논문도 확인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잘 쓰여진 논문은 잘 쓰여진 논문대로 그 레퍼런스의 기능을 할 수 있고요. 그렇지 않은 논문이라 하더라도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저희가 논문 세미나 저희 랩에서 할 때는 보통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 논문을 왜 선택했는지, 그리고 이제 이 논문을 쓴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, 그 다음에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. 이 논문을 보고 난 이후에 내가 느낀 점이라든지 내가 뭘 더 하려고 한다.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이렇게 발표를 좀 중점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준비하는 게 조금 어려웠는데 이거를 좀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좀 나름대로 훈련이 조금 돼서 연습이 돼서 이제는 논문을 읽을 때 그런 부분이 조금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오늘 준비를 했고요. 그리고 제가 지난 학기에 논문 읽는 법에 대해서도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찾아봤었어요. 그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외국의 그 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는데 논문을 읽다가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고. 이제 우리가 뭐 책을 읽던 뭘 하던 보면 이상하게 끝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기가 쉽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. 좀 읽다 보면 이거 좀 아닌데 싶으면 중간에 그만둬도 된다고. 왜냐하면 우리가 읽어야 할 논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나요. 그래서 저도 그 말씀 보고 나서는 이제 논문을 이렇게 보다가 어, 처음 생각했던 그게 아니네 하거나 아니면 좀 이 논문 좀 이상하게 써졌네 그러면 이제 중간에 미련 없이 그만두기도 하는 그런 용기가 생겼죠.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께서 논문 읽으실 때 팁이 될 것 같아요. 네. 오늘 그래서 이제 논문 읽는 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터득한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고요. 이게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늘 하루도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느라 또 뭐 연구만 하시는 분도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자료 보시고 또 연구 안에서도 하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. 수고 많으셨을 것 같아요. 네. 수고 많으셨고요. 그리고 제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